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제가 집에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책은 30페이지 분량의 아주 짧은 단편집이라고 해요. 이 책을 볼 수는 없었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작품은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제목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2004년도에 한국에 개봉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겠죠. 근데 이 영화를 극찬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죠. 정말 좋은 영화다 이런 극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왠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일본 영화 베스트 10에 4위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코하마 국제영화제 일본 영화 베스트 10 5위, 아사히 영화제 블루리본상 일본 영화 베스트 10, 호치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다카사키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네, 그리고 뭐 국제에서 이제 상 받은 것도 뭐 시카고 영화제, 도쿄 영화제, 몬트리올 영화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소개가 됐을 만큼 아주 국제, 국내 모두 아주 극찬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 참 일본 영화가 주는 이 잔잔하고 소소한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밑에 있는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게 정말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일본 영화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을 텐데 천민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중국 영화 천민밀, 장만옥과 그 아름다운 영화의 OST가 떠오르는 그 천밀밀 그 천밀밀도 진짜 그랬어요. 이 영화의 어떤 뭐랄까요 그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가 이 남자 주인공 그 소군 역의 여명과 장만옥이 한 20년, 30년 터울로 나이를 먹고 처음에 이제 홍콩에 들어가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걸 이제 반복하는 성장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그냥 대단할 거 없는 잘날 것 없는 소시민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런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베 세이코라는 저자의 단편 소설 조제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원작으로 했는데 이누도 이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 참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말초신경을 건들 만한 강렬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KBS 명화극장에 더빙 편이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더빙으로.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우님들이 이 영화를 더빙을 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명작이라고 평가만 받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국내에서도 재개봉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 개봉하고 나서 첫 재개봉이 2016년도 제목이 오랜만이야 조제 잘 지내지. 이 사진도 너무 이쁩니다. 바닷가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인데요. 멋있어요.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도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뭔가 감정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찌질하게 표현하려는 그 사실주의적 기법이 제 마음을 더 쿵쾅쿵쾅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 조제. 너 근데 할머니가 너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조제가 아니던데? 이름 알면서 왜 물어봐? 네, 이게 이 둘의 첫 대화입니다.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찐에오 남자. 손님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이 수성한 유모차에 대한 이야기. 막 소문이 엄청 많습니다. 막 그 유모차에 뭐 시체가 있다, 뭐 마약이 있다, 현금이 있다, 무슨 뭐 이런. 그런데 우연히 유모차와 마주치게 되고 조제라는 이름의 장애를 가진 한 여자를 알게 되죠.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호랑이, 물고기, 바다를 보고 싶었다던 조제. 그런 그녀의 순수함에 끌린 찐에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시작되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지. 우린 또다시 고독해질 거야. 모든 게 다 그렇지. 혼자 독백을 하는 조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감정을 나누는 날들도 잠시. 찐에오와 조제는 이 사랑의 끝을 예감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찐에오는 심야의 마자게임방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제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는 한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돈이 있다, 마약이 있다, 뭐 시체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야쿠자다,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수근수근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찐에오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모차가 실수로 막 혼자서 내려오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마주치는 찐에오는 우연스럽게도 그 유모차 안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소녀가 있었죠.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찐에오와 조제의 첫 만남이었죠.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손녀를 유모차로 항상 산책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녀 이름 조제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 남자 주인공인 찐에오는 음식 솜씨가 좋고 방 안 구석에서 주워온 책들을 읽는 게 유일한 행복인 그녀 조제의 유일한 친구가 됐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미 찐에오는 약간 바람기가 많았어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또 여자친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막 원나잇을 즐기던 방랑하고 방탕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별나고 특별해 보이는 몸이 불편한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인 조제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고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조제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망가진 물건이라 부르면서 세상에 이렇게 조제를 내보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이 찐에오는 조제를 위한 복지사업 혜택을 받게 해주고 조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찐에오와 조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서서히 불타오르는 와중에 조제는 이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찐에오에게 우연히 듣게 되죠. 그래서 찐에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찐에오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조제 할머니 역시 그런 조제가 상처받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찐에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제는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조제는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하고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아이고 그리고 네가 이 아이와 더 가까워지면 너는 네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다음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렴.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냅니다.
그렇게 찌네오는 조제와 단절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비교적 무덤덤하게 지내오던 찌네오였는데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나서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겹게 조제를 잊어가던 중에 찌네오는 조제의 집을 시공해준 건설업체에 면접을 보러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조제 할머니가 얼마 전 사망을 했고, 그리고 조제가 혼자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죠. 조제를 찾아갑니다. 조제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서 그녀에게 도착한 찌네오는 조제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조제가 찌네오의 등을 때리면서 돌아가,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돌아가려고 하는 찌네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돌아가 버릴 녀석이라면 진짜 돌아가, 내 옆에 오지 마. 이 말에 찌네오는 조제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를 안게 됩니다. 이후에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 생활을 시작하고, 조제가 보고 싶어하던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오프닝 멘트 때 소개했던 그 내용이었죠. 자, 조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같이 보고 싶었어. 그게 호랑이야. 호랑이는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혼자선 도저히 호랑이를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남자가 설령 안 생기면 난 평생 호랑이를 못 봐도 상관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너랑 이렇게 호랑이를 보내?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이렇게 조제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에 남자친구인 찌네오와 같이 갑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시간을 보내는데, 찌네오는 조제를 부모님에게 소개할 생각으로 친동생과 상의한 후에 조제와 함께 가족 제사에 조제를 데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자신과 헤어지고 대학 공부 대신 길거리 행사를 뛰며 힘겹게 지내는 옛 여친 까나에와 재회하게 되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예전에 여친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길고 이쁜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제는 걸을 수 없었고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찌네오는 조제와 함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행의 끝은 자기 부모님을 조제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조제와 찌네오는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물고기 수족관을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고기 수족관은 조제가 너무나 간절히 가보길 원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수족관이 문을 닫아서 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되자 조제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문제, 조제가 걸을 수 없는 문제, 그녀의 짜증,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예전 사랑했던 여자친구, 이런저런 문제들로 찌네오의 감정은 균열이 생기고, 찌네오는 차마 조제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제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생각도 흔들리게 되죠.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아름다운 영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져만 가는 남자친구 찌네오의 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조제는 갑자기 여행의 행선지를 바꿔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리게 된
물고기 조명 배경의 모텔에서 그들은 그 모텔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조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물고기를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그 어항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 그곳, 정적만이 있는 그곳, 별로 외롭지도 않는 그곳.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없었던 그곳. 그저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그곳. 그런데 그 물고기가 되어버린 나의 지난날, 그 지난날을 찌네오라는 남자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제는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 남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되겠지. 나는 또다시 고독해지고 그렇게 바닷속에 가라앉는 조개 껍데기처럼 그렇게 굴러다니겠지. 언젠가 찌네오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겠지. 그런데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아. 그녀가 찌네오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외딴 모텔에서 혼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친구는 자고 있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담담하게 조제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예감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추억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을 더 함께하지만 끝내 헤어지게 되죠. 이별의 끝은 조제의 집을 나오는 찌네오를 바라봅니다. 화면이. 그리고 찌네오가 좋아했던 19금 잡지를 선물합니다.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찌네오는 잡지를 받고 가방에 넣으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담백하게 이별을 합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찌네오는 짐을 가방에다가 넣고 조제와 같이 살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문 앞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지금 다시 만나기로 했던 찌네오의 옛 여자친구, 다리가 길고 이쁜 조제랑 아주 많이 다른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장난을 치면서 조제의 집에서 언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독백이 들리는데요. 찌네오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이다. 자, 이 독백 이후에 조제와 이별한 뒤에 옛 여자친구와 길을 걷던, 언덕을 내려오던 찌네오가 갑자기 주저앉아 폭풍 오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영화 속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가슴 아픈데요. 덤덤하게 이별을 하고 그녀에게서 도망친 찌네오는 새로 다시 만나는 여자친구와 웃으면서 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난간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압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절대 슬픈 대화나 내용은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하고,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 내가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 그뿐이다. 조제의 이름은 사실 쿠미코입니다. 본명이. 조제라는 이름은 조제가 탐독하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의 주인공 이름이죠. 소설 속 조제는 외로움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쿠미코의 행동은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불편한 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여지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나오죠. 이 호랑이는 조제가 가장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장애인인 자기 혼자서는 칼 수도 없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호랑이지만 언젠가 자신과 함께 해주는 연인과 함께라면 좁은 집을 나가서 마주해보고 싶은 현실 속 세상을 뜻하고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찌네오가 조제 곁을 떠난 이후에도 호랑이를 보고 온 그녀는 이제 씩씩하게 전기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조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리광 피우고 휠체어 타기 싫으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업어달라 그러고 그러던 그녀가 이제 전동 휠체어 속에서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호랑이도 보는 아주 굳센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자, 물고기는 조제 자신을 뜻합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심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물고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좁고 어두운 집, 그 중에서도 좁은 이불장 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아가던 조제. 여관에서 찌네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고기는 나와 같아. 깊고 깊은 바닷속. 난 그곳에서 헤엄쳐 올라온 거야. 너랑 세상에서 제일 야한 짓을 하기 위해. 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원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던 그저 시간만이 흘러가던 그곳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지? 언젠가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지면 난 혼자 바다 밑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되겠지?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독백을 조제는 합니다. 조제는 전부터 찌네오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혼자 덤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은 이게 또 스포일이 되면 안 되지만 결말에서는 조제와 찌네오가 헤어졌지만 다시 영화 도입부로 돌아가면은 빠르게 스쳐가는 찌네오의 대사와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성장한 모습으로 미래에 다시 결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네오 그리고 조제로 알려져 있는 쿠미코,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명작품이었습니다.